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머스 e스포츠 팀에서 기자를 활동 중인 김용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켄지라고 이제 닉네임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번 강연 기회를 얻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실 그 e스포츠 기자분들이 강연은 이제 높으신 고참 기자분들만 이제 하는 줄 알고 저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제안을 받고 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이거를 다 보는 분들이 이제 그 대학생들 e스포츠 원하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뭐 제가 김용우니까 김용우가 만난 e스포츠 사람들이고요. 이제 부제목은 e스포츠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자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뭐 우선시되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일단은 자기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2008년에 기자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3년 차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e스포츠로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언론사로 가서 뭐 야구나 배구나 이제 전통 스포츠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예부에서도 좀 취재들 했었고 네, 다양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저도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이제 일을 하면 e스포츠에 올라와서 그런 지금까지 올라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보면 이제 저는 2000년 이제 스타크래프트 1 이제 프로리그 원년 리그인 KTF 에버 온게임레스 그 프로리그에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이제 e스포츠와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다음에 MC 게임에서 방송 작가 이제 뭐 스태프 등으로 좀 활동을 하며 했고 2008년에 이제 제안을 받고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기자는 현장에서 이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 제 사비로 이제 현장을 간 케이스라서 이제 저렇게 현장 케이스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해외를 나갔던 거는 이제 IM 월드 챔피언십 이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했던 대회를 이제 시작으로 도타2 디 인터내셔널 TI라고 하는데요. 하고 블리즈컨 그리고 일본 리그 오브 레전드 LJL 하고 독일 홈스토리컵 그리고 롤드컵하고 MSI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이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온게임넷에서 이제 스태프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보면 이제 다들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온게임넷 피망 프로리그라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진도 찍고 있었는데 이제 오프닝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저도 원래 이제 e스포츠 팬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주제가 그때 이제 과제가 그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전용준 캐스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전용준 캐스터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용준 캐스터님이 온게임넷 지금은 OGN이라고 하는데 그 OGN 그 내부 시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도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e스포츠에 이런 e스포츠도 이런 곳이구나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좀 e스포츠에 동경을 하게 됐고 뭐 다른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는 2001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2004년까지 이제 온게임넷이라는 곳에서 그 아르바이트, 스태프, 뭐 작가, 옵저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메인은 저는 사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하루 전에 이제 경향게임즈라는 곳에서 저를 이제 인터뷰를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일면에 나왔던 기억이 있고 그 그때는 그때 당시는 e스포츠 한국 e스포츠가 임요한 지금 이제 T1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분인데 임요한 선수가 군대에 가면은 한국 e스포츠는 망한다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다시 이제 e스포츠로 돌아오고는 싶었지만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인터뷰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켄지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유명세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알게 된 계기가 저 지금 이미지 나오는 IM 시즌 10 월드 챔피언십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 매체 최초로 이제 단독 취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기사나 사진이나 이제 제가 많은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점차 좀 보완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헬레나라고 그 IM 공식 포토그래퍼 분이세요. 그리고 분이고 가장 오른쪽 분은 아델라라고 지금 이제 G2 e스포츠에서 포토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냥 사진만 묵덕 찍고 그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사진을 보면서 사진 구도가 또 잘못됐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포토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라이엇 호스트였던 이제 샥즈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는데 샥즈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샥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사람은 IM 전무이사로 활동 중인 닉네임 칼맥이라고 미하엘 블리하츠라는 분입니다. 제가 IM을 취재를 가고 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팬들이 IM이 왜 한국에서 열리는지 왜 안 열리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진짜 기회가 된다면 그 IM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2018년인가 IM 경기 대회를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게 되죠. 그때 제가 이제 취재차 이제 기자회견에 갔었는데 이분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켄지가 한국 팬들이 한국에서 IM 개최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왔고 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거를 그런 영문을 이제 얘기를 했고 곧바로 이제 한국어로 통역사분이 이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걸 딱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되게 전율이 올라왔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에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2017년 롤드컵 취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중국 우한과 광저우,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을 오가면서 45일 동안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때 플레인부터 이제 그룹 스테이지 8강, 4강, 결승전까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 이제 중국 쪽 인맥을 이제 중국 관계자, e스포츠 관계자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인맥을 쌓게 되고 지금 이제 취재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는 부분 이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중국 LPL에서 프리랜서 사진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올해 담원 게이밍이 우승했던 그 롤드컵도 이제 정식 포토그래퍼로 이제 일하면서 취재했는데 이번에 앞서 얘기한 대로 IM을 거치면서 사진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면서 사진에 대한 구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제 소개는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뭐 이승용 이사님이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 20년 정도 경험을 쌓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디어부터 보면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한국에는 포머스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 인벤 등 이제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국민일보라든지 이제 여러 매체들이 이제 그 들어오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e스포츠 기자는 일단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신규 기자들이 e스포츠 매체에서 신규 기자를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은 게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하여 어떻게 잘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기준으로 하면 선수의 아이디와 본명과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내 아이템 그리고 게임을 보는 흐름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 거의 다 알고 있으면은 좀 매체에서 이제 뭐 입사 뭐 지원서를 냈을 때 좀 그 점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도 뭐 기사를 뭐 기자들을 많이 뽑는데 딱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e스포츠가 너무 좋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선발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선수 아이디 페이커 선수나 매드라이프 선수 등 이제 유명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첫 번째 기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게임을 많이 보시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단 e스포츠 기자가 이제 e스포츠를 들어오고 싶은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봤을 땐 e스포츠 기자는 뭐 롤에서 유명한 페이커 선수나 직접 볼 수 있고 자신들이 상상을 했던 꿈이 실현될 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e스포츠 기자도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e스포츠 기자는 다른 직장인들과 달리 많은 거를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밤에는 자기만의 뭐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는 일단 모든 경기가 오후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뭐 시간이 뭐 자정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단 오전 저희는 그리고 무슨 기사나 뭐가 이슈가 터지면 다 새벽에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직장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처음에 막상 좋아서 딱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그만두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입 기자들이 이제 인사를 받을 때 보면 일단 1년까지는 조금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얘는 이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언제까지 버티는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 기자는 중간급 기자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급 기자라고 하면 4년 차에서 8년 차 기자를 이제 해당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부분 그쪽 4년 차에서 8년 차 기자들이 다 그만두고 다른 게임 홍보팀이나 뭐 팀 뭐 사무국 글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좀 그런 현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e스포츠 기자는 1년에서 3년 차 사이 기자는 정말 많고 중간급 기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10년 차 이상 기자들이 많은 좀 기형적인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e스포츠 기자라고 해가지고 뭐 기사만 잘 쓰고 보도 자료만 잘 처리해서 뭐 그런다고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e스포츠 기자는 정보력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정보력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적 시장이 지금 진행 중인데, 누가 먼저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그 기자의 평가가 달라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사만 쓰는 뭐 정보력이 없는 그런 기자라면은 좀 빨리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반면 중국과 유럽과 북미는 한국과는 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한 200개 매체가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게임단이 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한국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매체보다는 1인 미디어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체보다는 기자 브랜드가 우선시되는 경우죠. 좀 많이 기사를 보셨으면 알 건데, 지금 ESPN과 데일리닷 e스포츠에서 활동했던 제이콥 울프라는 기자입니다. 2018년 e스포츠 어워드 최고의 기자상을 수상을 했죠. 이 친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적 시장에서 모든 특종은 이 기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몇 년 전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제 뭐 특종으로 단독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이콥 울프라는 기자는 매년 매 시즌마다 울프 뭐 이적 시장 울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자는 현재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기자는 매체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체 같은 경우는 뭐 포머스면 뭐 포머스 누구 기자입니다. 그러면 아 포머스 누구 기자님 오셨군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매체보다는 기자 브랜드 파워가 더 되게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더라도 뭐 한국의 매체 그래 포머스는 있었다. 근데 기자인데 뭐 켄지나 뭐 그런다? 그럼 매체보다는 기자를 더 빨리 알아봐주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기자는 제이콥 울프입니다. 두 번째는 전 ESPN 기자였던 피온이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도 ESPN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터뷰와 단독 기사와 이게 했었고, 이 피온 기자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항상 막 글을 올려서 이제 뭐 대중적으로 이슈를 이제 만드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분이 SNS에 쓰는 글이 중국이나 그런 쪽에서 기사화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막 여론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후 e스포츠와 더스코어 e스포츠, 그리고 ESPN에서 활동했던 에밀리 랜드라는 기자입니다. 올해 e스포츠 어워드에서 올해 기자상을 받은 분인데, 이 기자분도 인터뷰에서 중심이 되면서 좀 화제의 중심이 됐고, KT 롤스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트래비스 가포드라고 이제 좀 많이 되게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최초로 영상 인터뷰어로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북미에서는 지금 이제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영상 인터뷰어로서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분이 영상 인터뷰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매체들도 이렇게 영상을 이제 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생 e스포츠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하는 매니저, 팀 스태프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e스포츠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그리고 팀 스태프, 매니저 등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는 팀 매니저와 그리고 중국에서 생각하는 팀 매니저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인터뷰 뭐 기자분들이 게임단에 뭐 인터뷰를 요청하면 뭐 어레인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팀 스태프로서 이제 활동하는 거라면 지금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단장 밑에 뭐 넘버 투 그런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될 건데요. 중국에서 매니저는 뭐 팀 선수들을 컨디션을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스크림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면담 같은 것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e스포츠를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 대학생 리더스, 그러니까 대학생 기자단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대학생 리더스가 처음에는 뭘 하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캐스파컵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대학생 리더스에서 졸업을 하면 좀 다양한 팀 매니저나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었고 만약에 e스포츠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은 대학생 리더스에 들어가서 한번 현장 경험 같은 경우를 현장 경험 같은 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생 리더스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e스포츠는 다짜고짜 들어온다고 이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라이엇 게임즈에서 통역사로 이제 활동 중인 박지선 통역도 이 대학생 기자단 출신이에요. 예전 2016년 IM 상하이 대회 때 이제 스타2 프로리그 2라운드 결승전이 이제 그 현장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대학생 기자단으로선 처음으로 현장을 이제 따라와서 이제 일을 했다고 그걸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도 뭐 각 게임단별로 이제 캐스파 대학생 리더스 이제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게임단에서 많이 뽑고 있는 건 뭐냐면 좀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북미나 유럽 팀들이 강조했던 게 영상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젠지 그리고 T1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제 담원 그리고 각 게임단들이 그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담원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티비 게임즈 PD 출신 분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돼서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만약에 e스포츠에 들어오고 싶다면은 좀 영상 콘텐츠 뭐 영상 제작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영상 콘텐츠가 조금 이제 이제서야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산업이 에이전트 산업이에요. 사실 에이전트도 이제 에이전트를 보면 야구 등 이제 야구, 축구 등에서 이제 많은 활발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e스포츠에서도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숨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에이전트가 이제 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뭐 야구에서 양의지, 김현수 등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리코 에이전시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e스포츠 에이전시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LCK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기 때문에 되면서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규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 분야도 지금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지만 나중에는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영상뿐만 아니라 e스포츠에도 에이전트에도 관심이 많다면 이쪽 분야에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이 이제 e스포츠에 다들 이제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e스포츠가 이제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의 e스포츠 문화를 역사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좀 많이 찾아오고 좀 우러러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 저는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 기준을 한국으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 등 이제 다른 지역이 이제 거대 자본을 갖고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됐기 때문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99번째로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밖에서 보는 e스포츠와 좀 안에서 보는 e스포츠는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e스포츠가 너무 좋아서 뭐 동아리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e스포츠에 뭐 들어왔지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라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런 경우 사례도 봤고 실망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해서 다른 분야로 가서 좀 성공한 사람도 몇 개 봤거든요. 사실 되게 뻔한 단어지만 한국 e스포츠에서 기자나 다른 업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본인이 e스포츠를 사랑하고 좀 열정을 갖고 일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사실 뭐 이번 기회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지만 좀 e스포츠에 들어오고 싶은 대학생분이나 뭐 지망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e스포츠에 들어오더라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